오늘 힘들게 하려고 많이 준비해 왔는데 이 정도 하고 네. 한 후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걸 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감하고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교육감 선거를 보면 이 깜깜이 선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광역단체장하고 교육감하고 러닝메이트 제도를 채택해서 그렇게 하면 정당이 다르고 그런 사례가 없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좋다고 하고 국회 세종시 이전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 총선에서 완전히 이전하자는 공약을 냈고요. 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 입장을 최근에 다시 발표한 것으로 압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하원제를 개헌을 해서 하원을 세종시로 보내고 그건 하원은 정부 기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원은 국가의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 두는 것이 옳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상하원을 아예 장소적으로 분리시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그래서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지금처럼 이 하원을 분리를 안 하고 구분을 안 하고 미국처럼 하원에서 논쟁이 되면 상원에서 조정기준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이래 있기 때문에 여야가 부딪혀 버리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국회가 펜딩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는 선진국 시대에 들어가면 상하원 양원제로 해서 하원에서 부딪히면 상원이 조정하고 그런 제도로 두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그러니까 상원을 중대선거구제 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요. 동의하시나요? 그 중대선거구제는 하원. 하원을요? 예. 그럼 지금 있는 지역구 의원들을 반발을 감안해서 아니요. 감수할 수 있을까요? 비례대표 폐지하고. 저도 비례대표 비례대표 폐지하고 하원을 갖다가 이제 150명 정도. 그리고 상원은 50명 정도. 안 그러면 하원은 150에서 200명 정도. 지금보다 이제 한 50명 줄어들겠죠. 그럼 지금의 중진의 의원쯤 되면 상원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상원으로.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그런데 다만 개헌할 때는 협상이 말씀은 되리라 봅니다. 이게 하원을 예. 중대선거구제라면 지금 있는 의원들의 입장들 때문에 과연 이 개헌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헌법에는 그게 안 들어가잖아요. 예. 헌법에는 인원만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선거법 이제 개정 협상할 때 이야기. 그리고 제 생각은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의 총수는 늘리면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총수를 어떠신가요? 줄인다는 거지. 300명에서 한 250명. 그러니까 총수가 어쨌든 늘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예, 예. 국민들의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걸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의 핵심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대통령이 되면 용산으로 갈 것이냐, 청와대로 갈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차피 이번 선거는 6월 4일에는 바로 용산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새 정부가 용산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지금 당장은 그걸 단언할 문제가 아니다. 용산에 가서 근무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만 오늘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와대를 복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비용도 적게 들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정부 자체가 내려온 그렇죠.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청와대로 복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대통령이 출퇴근하는데 교통 통제하고 그게 얼마나 번잡스럽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로 한 달 용산에서 근무하다가 청와대 리모델링 해가지고 보안구역을 좀 축소해버리면 되거든요. 예. 지금의 옛날의 청와대보다도 보안구역 축소하고 안에 간단히 리모델링 해가지고 청와대로 복귀하는 게 나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처럼 뭐 세종으로 바라간다는 건 사실상 헌법 그거는 판결 때문에 위반이죠. 개헌이 필요하죠. 예. 그렇다면 결국은 위헌이죠. 위헌. 현실적인 옵션은 청와대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후반기 가니까 지금 안 싸우고 마지막에 웃으면서 끝내는 좋지 않겠습니까? 재밌게. 처음부터 이럴 걸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또 미래전략부 선치한다고 예,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비슷한 제도를 저는 하시던데. 미래전략부인데 네.
그뭐 내가 보고 뺏긴 거 아이가. 그렇죠? 제가 좀 많이 베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큰 문제가 5년마다 임기 바뀌고 정권이 맞아요.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게 계획을 못 세워요. 그래서 미래 전략원을 한 만들고 내가 행정부처를 13개에서 14개로 줄인다고 했는데 헌법에는 보면 국무위원은 15인으로 돼 있거든. 예. 15인 이상 30인으로 돼 있는데 국무위원은 장관이 아니더라도 국무위원 가능하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처도 줄이고 그다음에 뭐 미래 전략부 신설하자는데 그거는 뭐 둘이가 일치하죠. 그럼요. 저는 뭐 미래 성장하는 게 대한민국의 길 아닙니까? 그 점에서 저희가 다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우리 아주 화해하고 화기애애하게 끝냅시다. 네, 마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갑자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두 분의 토론이 진행됐는데 보기 좋습니다. 두 분 공약 중에서도 공통점이 많다라는 것도 예. 느낄 수 있었습니다.